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인. 지금까지 뭐 탄원서를 민주당에 낸다든가 아니면 이화영 본인의 옥중 편지를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이화영, 그러니까 남편인 이화영 씨의 변호인단을 해임한다든가 뭐 이런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서 검찰이 남편을 회유하고 있다. 남편이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다. 뭐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을 섰죠. 그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MBC 보도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부지사로 가기 전에 2017년과 18년에 쌍방울 그룹에서 사회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의 이화영 전 부지사 자금 흐름을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쌍방울 사회이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의 일부가 부인 명의의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발견했다. 이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여기서 빠져서 어느 계좌로 꽂혔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뭐 몇백만 원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거의 억대 자금이 부인 명의로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죠. 더군다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가정주부입니다. 그래서 고정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 자금이나 뭐 이런 수억 원 이게 좀 이상하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적금, 보험금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거 출처가 의심스럽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적금, 보험금 뭐 이런 것도 확인이 됩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적금이라고 한다면 적금 해약한 기록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해서 이거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럴 경우에 정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말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출처가 의심스럽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회이사로 있을 당시에 뭔가 뭐 쌍방울 자금을 횡령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뭘 받았다든가 그 돈이 깨끗하지 못한 돈이니까 그 돈을 자기 부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 명의의 계좌에서 수억 원이 지금 발견이 됐다. 근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해명이 좀 떳떳하지 못한 듯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6차례 불러서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마다 뭐 무릎 수술 뭐 이런저런 건강상의 이유로 핑계를 대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거죠. 물론 피의자로 입건한 데는 이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청에 이제 공문이 민주당 측에 유출이 됐는데 그때도 이화영 부인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이 사람도 대북송금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자료를 당에다가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문서 유출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제 부인 명의의 그 계좌에 수억 원이 있다 하는 부분, 그게 출처불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그 부인을 입건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강제 소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인은 자료 유출에 대해서도 전화로 충분히 소명했다. 지금 검찰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 또는 나에 대한 압박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이 충분히 소명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신 있으면. 근데 계속해서 피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자, 이거를 6월에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5월부터 소환이 계속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백을 하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가 이상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민주당 쪽하고 연결이 돼서 뭐 이런 탄원서다, 옥중편지다, 변호인 해임이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했던 것이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진행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렇게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압박이 가중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거는 앞으로 검찰이 그 수억 원의 출처 이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더 정확하게 수사를 하냐는 건 이제 수사 진척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일단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 출처불명이다. 이러면 뭐 당연히 그 뭐 뇌물이나 아니면 또 다른 돈으로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장한테서 이 빼냈다는 자료 이건 뭐 공문서 유출 이건 뭐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제 검찰에 입건돼서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남편에 이어서 또 이제 이번에는 부인까지 같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부인 명의 계좌에 있는 출처불명의 수억 원 때문이다. 그 수억 원이 명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이 드러날 날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명목이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수억 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뭐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의심스럽고 검찰이 의심을 한다는 것은 다른 출처에서 뭐 나올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웬 돈이냐? 뭐 이럴 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의 실체도 곧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